안녕하세요. 마이웨이입니다. 시장이 여전히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. 장이 어젯밤 사이에 꽤 많이 빠졌는데요.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지금 29,000불이 무너지면서 현재 마이너스 4.6% 하락한 상태이고, 이더리움 역시 2,000불이 깨졌습니다. 그래서 현재 마이너스 7.48%가 빠진 상황이고, XRP도 마찬가지로 지금 마이너스 7.29% 정도가 빠지면서 전반적인 이렇게 장이 지금 약세장으로 계속 흐르고 있습니다. 비트코인 차트를 좀 보면 그래도 어제까지만 해도 29,000불 거의 30,000불 가까운 때에서 놀았는데, 또 밤사이에 또 미 증시가 빠지면서 같이 좀 빠진 경향이 있어요. 그래서 지금 현재는 28,800불 정도를 보이고 있고, 현재 이렇게 계속 이 하락 트렌드 속에서 계속 조금씩 좀 빠지고 있는 상황이에요. 그래서 리플 같은 경우도 어제만 해도 한 520원, 30원대를 보였었는데 지금은 이제 510원대로 떨어졌습니다. 그래서 이제는 좀 이제 500원 선도 좀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. 갈라 역시 이제 100원대가 또 무너져가지고 현재는 97원 정도를 보이고 있어요. 그래서 이 공포 탐욕 지수를 보면 여전히 익스트림 피어로 공포 단계에 있는 상황인데, 이 지수는 어제는 10이었는데 오늘은 13포인트로 1포인트 정도 올라왔지만, 아마 이런 장이 계속 된다면 내일은 이 지수 또한 또 다시 내려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. 이렇게 장이 좀 불안한 이유가 어젯밤에 이 미 증시가 좀 많이 빠졌어요. 그래서 나스닥 같은 경우가 지금 마이너스 4.7% 정도 빠지고, 다우존스 같은 경우도 마이너스 3.5% 정도 빠졌으니까 어젯밤 사이에 꽤 많이 빠진 건데, 이에 따라서 우리나라 증시도 지금 마이너스 1.6% 정도의 하락을 보이고 있습니다. 그래서 나스닥이 어느 정도 빠졌는지 좀 보자면, 작년 11월에 고점을 거의 한 16,000포인트를 찍고선 그 이후로 계속 지금 빠져가지고 현재는 11,400포인트 정도 되는데, 이 하락률이 지금 거의 마이너스 30% 정도 되는 상황입니다. 코로나 이전 수준이 지금 거의 한 10,000포인트 정도 가까이가 코로나 이전 지수거든요. 그러니까는 뭐 여기서 조금 더 뭐 금리 인상이라든지 인플레이션 이슈가 계속 된다면 아마 코로나 이전 수준까지의 지수로도 빠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. 그래서 어제 이렇게 좀 빠진 이유를 좀 찾아보니까 이런 기사가 이제 나왔어요. 그래서 인플레 공포, 유통업체 실적 악화에 급락, 그래서 다우존스가 3.57%가 빠졌다라고 하는데, 보니까 이 미국의 유통업체들이 이제 실적 발표를 했는데, 특히 어제 이 타깃이라는 이 소매 유통업체가 있어요. 이게 지금 이 타깃의 홈페이지인데, 이걸 보시면은 그냥 우리나라의 그냥 마트 그런 소매 유통업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런데 어제 이 타깃이라는 업체가 실적 발표를 했는데, 실적 발표가 이 월가의 예상치보다 크게 하회를 하다 보니까 발표 하루 만에 24.93%가 폭락을 했습니다. 그러니까 뭐 진짜 하루에 24%가 폭락을 했다라는 거는 정말 굉장히 많이 하락을 한 건데, 이게 이제 87년 10월 블랙 먼데이 이후로 최대 하락한 폭이라고 합니다. 그런데 이뿐만 아니라 이 월마트도 실적 발표를 했었는데, 매출액은 늘었지만 이 인플레이션 때문에 이 영업이익이 크게 줄면서 엊그제도 11%가 폭락을 했는데 어제도 6.8%나 또 급락을 했다고 합니다. 또 마찬가지로 대형 유통업체인 아마존도 어제 하루 동안 7.16%가 하락을 했고, 또 유통업체뿐만 아니라 뭐 테슬라, 엔비디아, 애플도 뭐 거의 지금 6%, 5% 정도가 폭락을 했어요. 그러니까는 지금 시장은 여전히 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고, 이게 계속 장기화되면서 기업들의 영업이익에도 계속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그런 예상이 계속 이 주가에 반영이 되면서 폭락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는 뭔가 반전이 되려면 어떤 큰 이슈가 좀 나와줘야 될 것 같아요. 뭐 예를 들어서 뭐 전쟁이 끝난다든지 인플레이션이 꺾인다라든지 뭔가 그런 좀 큰 뉴스가 좀 나와줘야 될 것 같은데, 여러 가지 뭐 경제 상황이 지금 안 좋게 흘러가고 있어서 당분간은 뭐 이런 자산 시장이 계속 좀 약세의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. 그래서 어제 제가 신문을 보는데 이런 기사가 또 하나 나오더라고요. 제가 이번 이 루나 사태로 이 암호화폐 시장에 큰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,
지금 우리나라도 좀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어서 이 가상자산 기본법이 윤곽이 좀 나오고 있다라고 이렇게 기사가 나왔어요. 그래서 주요 내용을 보면 코인을 발행할 때 공시 규제를 또 도입한다고 해가지고 코인을 발행하는 이 주체가 적격한지 적격 발행인 제도를 또 도입을 한다 그러고, 또 백서도 금융당국에 사전에 제출을 의무화한다고 합니다. 그리고 디지털 자산 관리원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뭔가 우리나라에도 이 암호화폐에 대한 이런 공식적인 공공기관이 신설된다고 해요. 또 뿐만 아니라 뭐 이런 영업 규제 해가지고 과징금 같은 경우도 크게 부과를 하고, 시세 정보 또 통합 시스템도 구축을 하면서 이 암호화폐 거래소도 지금 현재는 만들고 나서 신고하는 신고제인데, 이제는 앞으로는 인가제로 바뀌어가지고 사전에 인가 등록을 하고 허가가 나야지만 운영을 할 수 있게끔 이 거래소 신설에 대한 것도 좀 강화를 한다고 해요.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이 암호화폐 시장을 좀 제대로 제도화를 하려는 이런 움직임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. 근데 아마 이런 과정에서 꽤 큰 진통이 예상이 또 돼요. 또 이런 제도화와 입법이 진행이 되면서 코인 시장에서 이제 탈락하는 뭐 그런 많은 알트들이 또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또 이거에 따라서 충격이 또 예상이 되고, 또 지금 많은 분들이 비트코인보다는 알트를 갖고 있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알트코인이 또 살아남을지도, 이것도 또 걱정을 또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로 또 큰 진통이 예상이 되지만, 그래도 이 시장이 성장을 하려면 이 과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. 뭐 이렇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금 뭐 G7 해가지고 재무장관 회의에도 이 암호화폐 규제 방안을 논의를 하겠다라고 지금 이 테라 이슈로 인해서 본격적으로 뭔가 규제 방안이 논의될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. 아무쪼록 기왕 할 거면은 좀 제대로 빨리 해서 이 시장을 좀 키워나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. 또 그리고 흥미로운 이 기사가 또 나왔는데, 우리나라의 가상자산 실태에 대해서 이렇게 또 데이터가 나왔는데, 얼마 전에도 비슷한 데이터가 나왔는데 어제 날짜로 해서 또 나왔어요. 그래서 뭐 1억 원 이상 보유한 사람이 10만 명이다. 그리고 10억 원 이상 거래하는 사람도 4천 명. 그리고 이 가상자산의, 그러니까 이 암호화폐 가격 변동률이 주식의 4.4배니까 굉장히 높은 거예요. 그래서 우리나라 현재 실제 이용자는 한 558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는 뭐 우리나라 국민을 한 5천만 명으로 본다면 거의 뭐 한 8, 9명 중에 한 명은 코인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여기 이 표를 보시게 되면 우리나라의 국내 가상자산 보유자 현황을 이렇게 보면, 이게 기준이 근데 2021년 12월이니까 아마 지금 이때보다도 장이 더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거보다 더 많이 줄어들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아무튼 이 통계를 보면 지금 총 거래 인원이 558만 명 중에 거의 절반은 100만 원 이하만 지금 거래를 하고 있고, 그 다음에 100만 원에서 1000만 원 사이가 163만 명이니까 거의 80% 정도가 1000만 원 밑으로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또 1억 이상 거래하는 사람들이 뭐 10억 이상 거래하는 사람과 합하면 거의 한 1.3% 정도 되고 있는데요. 근데 이게 보시면 국내 가상자산 보유자 현황이에요. 그러니까 우리나라 거래소를 통해서 이 데이터를 추출을 했겠죠. 그러니까는 이거보다 실질적으로 투자하는 금액은 좀 더 크다고 예상이 됩니다. 왜냐면은 우리가 지금 거래하실 때 물론 업비트를 좀 가장 많이 사용을 하시겠지만 해외에서 거래하는 것도 꽤 많거든요. 그리고 또 특히 이 선물 시장은 우리나라 거래소에서 지금 운영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선물하시는 분들은 대부분이 지금 다 해외 거래소를 이용하고 있어요. 근데 또 선물하시는 분들 중에서 고래가 또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암호화폐를 보유한 금액은 이거보다는 더 클 것이고, 또 스테이킹 물량도 대부분이 또 해외를 또 많이 이용을 하시잖아요. 저 같은 경우도 지금 10억 원 정도가 넘는데 거의 전량 해외 거래소에 있으니까 실질적인 이 보유 금액은 이 데이터보다는 훨씬 더 클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. 그리고 뭐 연령대도 지금 보시면 뭐 30대, 40대가 가장 많고, 그리고 이제 20대도 꽤 많이 늘어났어요. 그래서 또 제 유튜브 채널에 구독자 이 연령대를 보면 제 연령대도 30대, 40대가 가장 많습니다. 그리고 50대, 60대도 한 이 정도 수준을 계속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. 아무래도 이제 30대, 40대가 되면은 이제 재테크에 관심을 많이 가질 시기니까 이런 결과는 좀 당연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그리고 또 이 주기용 대표가 좀 의미 있는 데이터를 트윗을 해서 이것도 한번 소개를 드릴게요. 지금 이 내용이 뭐냐면, 이 암호화폐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현재 이 암호화폐 시장을 떠나고 있다라고 이렇게
트윗을 했어요. 그러면서 지금 현재 이 기관들이 비트코인을 축적하고 있는 것은 나쁘지 않지만, 그런데 걱정이 되는 것은 지난해와 비교해서 전체적인 이 거래량이 줄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좀 우려스럽다라는 이런 트윗을 했어요. 그래서 이 표를 지금 이렇게 올렸는데, 보시게 되면은 이제 작년 1분기, 2분기, 3분기, 4분기가 있고 올해 1분기에 데이터가 이렇게 있어요. 그래서 이게 리테일이 이제 개인을 말하는 거고, 이 인스티튜셔널이 이제 기관을 얘기를 하는 건데, 보시게 되면은 작년 1분기와 2분기가 이제 불장이었잖아요. 그래서 좀 증가 속도를 보이다가 이제 3분기에 또 장이 좀 많이 빠져서 다시 거래량이 좀 많이 빠졌어요. 그러다가 이제 4분기 11월에 또 불장이 찾아오면서 또 많이 늘었는데, 다시 올해 1분기에 또 장이 많이 빠지면서 현재는 지금 역대급으로 개인 투자자 같은 경우는 많이 암호화폐 시장을 떠난 상황입니다. 기관도 마찬가지로 작년 1분기, 2분기 때는 이렇게 증가 속도를 보이다가 3분기에 좀 약세장으로 들어서면서 좀 빠졌어요. 그럼에도 1분기보다는 거래량이 좀 더 있었거든요. 개인 같은 경우는 1분기보다도 3분기 때 더 많이 빠졌었는데, 그래도 기관은 상대적으로 좀 더 많이 거래량을 보였습니다. 그러다가 마찬가지로 4분기 때 비트코인이 최고점을 찍으면서 이 거래량 역시 크게 증가를 했다가 올해 1분기에 장이 많이 빠지면서 이제 마찬가지로 감소를 했는데, 그래도 작년 3분기보다도 조금 높고 1분기보다도 좀 높은 상황이에요. 개인하고는 좀 비교가 되죠. 그리고 또 이제 전년 동기랑 비교를 해서 개인과 기관의 거래량이 거의 한 2배가 채 안 되게 지금 차이가 났는데,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3배 정도가 차이가 나요. 그러니까 이 얘기는 개미들은 이렇게 정말 시장이 약세로 흐를수록 이 장을 떠나는데, 기관은 약세장이 흐른다고 해가지고 거래량이 줄긴 하지만 개인보다는 그래도 좀 더 많은 거래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. 그래서 지금 전체적인 볼륨을 보면 올해의 거래량이 지금 작년의 거래량에 비해서도 좀 많이 떨어진 상황이긴 합니다. 하지만 개인보다는 기관의 거래량이 점점 더 상대적으로 커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러면서 이 데이터도 하나 더 보였는데, 이게 코인베이스 거래량 중에 기관의 거래량이 지금 76%로 작년보다 더 많이 높아졌다고 이렇게 그래프로 보여주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거를 보고 코인베이스는 개인보다는 기관들이 훨씬 더 많이 거래를 하는구나 라고 좀 느꼈는데요. 근데 또 당연히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는 나스닥에 또 상장이 돼 있기 때문에 기관이 이제 어떻게 보면 공식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또 미국의 거래소라고 생각이 들면서 코인베이스는 좀 기관적으로 특화될 수밖에 없겠구나 라는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. 네, 영상을 지금 찍을 때보다도 시장이 조금 더 빠지고 있는 상황인데요. 아마 당분간은 계속 이런 약세장으로 흐를 것 같습니다. 또 이러다가 또 갑자기 또 폭락장이 나올 수 있는데, 얼마 전에 이 폭락장이 나왔을 때 어땠는지 한번 상기를 시켜보면서 내가 다시 한번 이 폭락장이 온다면 어떻게 대처를 하고 또 대응을 할지를 스스로 한번 고민을 해보시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합니다. 제가 몇 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이렇게 빠지는 시간이 나중에 정말 비트코인이 다시 뭐 5만 달러, 6만 달러, 뭐 10만 달러 이렇게 가게 된다면 지금의 가격은 정말 낮은 가격이었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날이 언젠가는 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바닥에서 주우려고 하는 생각보다 분할로 대응을 하시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. 네, 그럼 오늘도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.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부자가 되는 길, 마이웨이.